안녕하세요. 오늘은 응급구조학과 학생이신 당신이 현장에서 정말 자주 접하게 될 응급실 혈액 검사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 보니까요. 어떤 검사들이 왜 중요하고 이게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핵심만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죠. 아, 네. 응급 상황에선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이 혈액 검사들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환자 상태를 빨리 보여주는 그런 창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창문 같은 역할이라 좋은 비유네요. 네, 각 검사가 어떤 퍼즐 조각인지 이해하면 현장에서 판단하고 또 병원이랑 소통하는 게 훨씬 나아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부터 시작해볼까요? CBC, 전혈구 검사 말이죠. 아, 네. CBC.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수치들 보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첫걸음일까요? CBC는 뭐랄까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딱 보여주는 스냅샷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상 환자인데 혈색소, Hb나 헤마토크리트, HCT 수치가 낮다. 그럼 바로 심각한 출혈로 의심해야죠. 아, 그렇군요.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또 백혈구, WBC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감염이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요. 혈소판, PAT 수치는 또 출혈 경향성이나 응고 장애 같은 걸 알려주니까요. 진짜 기본인데 얻는 정보는 아주 강력하죠. 그렇군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를 읽는 거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혈액 속 화학 성분들을 보는 혈액 화학 검사로 넘어가 보죠. 전해질, 신장, 간 기능, 혈당, 종류가 정말 많던데요. 네, 맞아요. 이건 우리 몸의 대사 상태나 주요 장기 기능을 보여줘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전해질, 그러니까 Na+, K+, Cl- 같은 것들의 균형이 엄청 중요해요. 칼륨 수치가 예를 들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올 수 있거든요. 헉, 그렇게 바로 위험할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BUN, 크레아티닌은 콩팥 기능을 보고 AST, ALT는 간 기능을 보죠. 의식 없는 환자한테 혈당 검사가 왜 필수적이냐면 저혈당 자체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아, 전해질 불균형이 그렇게 무섭군요. 그럼 CRP나 리페이즈 같은 특정 수치들은 어떨 때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CRP는 염증 반응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감염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리페이지는 췌장 효소인데 복통 환자에서 급성 췌장염이 의심될 때 이 수치가 확 올라가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검사 결과가 아니라 이 환자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설명해주는 단서로 봐야 해요. 단서들을 이렇게 착착 모아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네요. 다음으로 환자의 호흡이나 대사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ABGA, 동맥혈 가스 분석이랑 렉테이트, 젖산 검사는 어떤가요? 쇼크 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합니다. ABGN은 혈액의 산도, pH, 이산화탄소, PCO2, 산소, PO2 농도를 재서요. 환자의 산 염기 균형이랑 폐가 일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환기나 산소화 상태를 평가해요. 숨쉬기 힘들어하는 환자나 쇼크 환자에겐 정말 필수적이죠. 네네. 그리고 렉테이트. 산 수치는 조직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쇼크나 폐혈증 환자가 얼마나 중한지 평가하고 또 치료 반응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적산 수치가 높고 잘 안 떨어진다? 이건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는 강력한 신호죠. 와, 정말 생존이란 직결된 정보들이네요. 자, 그리고 출혈이나 혈전 문제를 볼 때 필요한 응고 검사들, PT, APTT, INR, D다이머 같은 것들이랑 심장 문제를 평가하는 심혈관 관련 검사들, 트로포닌, CKMB, BMP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응고 검사는 말 그대로 피가 얼마나 잘 굳는지 아니면 혹시 너무 잘 굳어서 문제인지를 보는 거예요. 외상 환자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한테 중요하겠죠. 특히 DD-는 혈전이 녹을 때 나오는 물질인데 이 수치가 낮으면 폐색전증 같은 위험한 혈전 질환 가능성을 꽤 낮춰서 볼 수 있어요. 배제하는 데 유용하죠. 아, 배제제 진단에 쓰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심혈관 검사 중에 트로포닌은 심장 근육이 손상됐을 때 올라가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거의 결정적이에요. 아주 작은 변화도 중요할 수 있고요. BMP나 NT-프로BNP는 심부전 진단이나 중증도 평가에 도움이 되고요.
정말 다양한 검사들이 각자 역할을 하네요. 폐혈증이 의심될 때 하는 혈액배양 검사. 이거는 체열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던데 왜 그런가요? 아, 네. 그 혈액 배양 검사는 혈액 속에 진짜 세균이 돌아다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검사잖아요. 폐혈증 원인균을 찾아서 맞는 항생제를 써야 하니까 결정적인데 문제는 피부에 원래 살고 있는 균들이 체열할 때 섞여 들어가면 이게 마치 피 속에 균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결과, 즉 오염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오염이 문제군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항생제 쓰기 전에 그리고 피부 소독을 정말 철저히 한 다음에 서로 다른 부위에서 보통 팔 두 군데서 하죠. 충분한 양, 그러니까 세트당 한 16에서 20ml 정도 두 세트 이상 뽑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 그리고 프로칼시토닌이라는 검사도 세균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첫걸음이 올바른 체열이네요.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혈 전 검사는 어떤 과정인가요? 수혈은 아시다시피 잘못하면 엄청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혈액형 ABO랑 RHD를 정확히 확인하고요. 혹시 모를 항체, 비액의 항체가 있는지 선별 검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수혈할 피랑 환자 피가 잘 맞는지 직접 반응시켜보는 교차 시험까지 거칩니다. 아, 단계가 꽤 있네요. 그렇죠. 물론 뭐 엄청 응급 상황이라 시간이 없을 때는 O형 RHD 음성 혈액을 먼저 고려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환자 과거력 확인도 필수고요. 자, 오늘 응급실에서 자주 쓰는 혈액 검사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CBC부터 수혈 전 검사까지 각 검사가 환자 상태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지, 그 결과가 왜 중요한지 당신께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현장에서 판단 내리고 환자를 돌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 검사 결과들이 병원에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각기 다른 검사 결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환자의 전체 상태를 말해주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초기 CBC 결과랑 나중에 나온 렉테이트나 ABGA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는 능력 같은 거죠. 아, 시간 차락 연관성이요? 그렇죠. 이 타이밍과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당신이 병원 도착 전에 환자를 평가하고 또 병원 의료진과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이 아마 현장과 병원을 잇는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